서울의 심장부 스카이라인을 꿰뚫는 지인송 그룹 타워의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은 오직 단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도시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은은한 온기와 값비싼 와인향, 그리고 승리감으로 달콤하게 데워져 있었다. 강지훈, 지인송 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한국 비즈니스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잔을 들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서유진, 지인송의 비밀 병기이자 수석 아키텍트, 그리고 지난 5년간 그의 연인이었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창밖의 야경이 아닌 오직 눈앞의 남자만이 담겨 있었다. 성공을 축하해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 마무리된 코드 제로 MA는 진승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그 모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유진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야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설계자였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잔에 부드럽게 잔을 부딪혔다. 맑은 크리스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갈랐다. 우리의 성공이지, 유진아.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어. 태양그룹의 늙은 여우들을 따돌리고 이 계약을 따낸 건 순전히 당신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었으니까.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하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늘따라 그 온기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애써 무시했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우며 지훈이 이사회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지인숭의 확고부동한 1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지훈은 늘 말했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 관계를 공식화할 거라고. 지훈은 최고급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썰어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야. 너무 말랐어, 요즘. 이제 좀 쉬면서 몸 관리도 해야지. 그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입맛이 전혀 없었다. 극도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5주년이야, 우리.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5년 전 오늘 지인승의 작은 자회사 팀장이었던 지훈과 신입 건축가였던 유진은 야근 후 들른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꿈을 나누며 사랑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명민함과 강인함에 반했고 그녀는 그의 거침없는 야망과 그늘진 내면에 끌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부드러운 안식처였다. 지훈의 눈이 순간 흔들렸으나 그는 곧 완벽한 미소로 그것을 덮었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있겠어.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수백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백금 팔찌가 눈부신 빛을 발했다. 당신의 5년에 대한 감사야. 그가 그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도 하고.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약속.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피로와 불안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팔찌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지훈이 말한 약속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유진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안, 유진아. 최종 서명 관련해서 법무팀에서 온 연락이야. 잠깐만 통화하고 올게. 와인 한 잔 더 하고 있어.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테라스로 나갔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며 지훈과 함께할 미래를 그렸다. 지인승의 안주인이 되는 것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며 그의 꿈을 지지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때 레스토랑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채널이 바뀌었다. 무음이었지만 긴급 속보를 알리는 자막이 떴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긴급 속보, 진순그룹 강지훈 대표, 태양그룹 한채경 상무, 전격 약혼 발표, 세기의 결합. 유진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이 값비싼 레드 와인과 유리 파편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화면 속에서는 몇 시간 전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환한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지훈이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상속녀 한채경이었다. 코드 제로 MA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지훈이 늙은 여우라고 불렀던 바로 그 회장의 딸이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향해 선언했다.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지인승과 태양의 결합은 단순한 MA를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 옆에 한채경이 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꼈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오래전부터 깊은 신뢰. 그렇다면 자신과의 5년은 무엇이었나? 방금 전 그 약속은 또 무엇이었나? 그때 테라스에서 통화를 마친 지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바닥에 깨진 유리잔과 넋이 나간 유진의 얼굴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유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끔찍하게 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훈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연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지인승의 냉혹한 CEO 강지훈의 얼굴이 드러났다. 아, 보도자료가 예정보다 일찍 터졌군. 법무팀 녀석들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닌 짜증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설명해봐요, 지훈 씨. 이게 다 뭐예요? 목소리가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떨려 나왔다. 지훈은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거래 상대를 대하듯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말 그대로야, 유진아. 태양그룹과 합병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 조건으로 한채경 상무와 결혼하는 거고. 그는 마치 내일 날씨를 말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유진의 온몸이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5년의 세월, 그녀가 바친 청춘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한순간에 거래 조건으로 전락했다. 우리는요, 5주년이라면서요.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면서요. 지우는 그녀의 격앙된 반응이 귀찮다는 듯 팔짱을 꼈다. 유진아,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언제까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난 지인승을 지켜야 해.
이번 MA, 당신이 설계했지만 사실 자금 압박이 심했어. 태양과의 결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그는 마치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경영자처럼 굴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예요. 태양을 이기기 위해 내 전략이 필요했던 거고 동시에 그들 뒤로는 결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동정이나 연민 따위는 없는 남자였다. 이용이라니 말이 심하군. 우린 파트너였어. 당신은 내게 최고의 전략을 줬고 난 당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줬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야.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뭔데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열어봐. 당신을 진순건설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서류야. 그리고 이건 당신 명의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등기 서류고 당신이 5년간 헌신한 것에 대한 내 보상이야. 부족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베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인생을 돈과 지기로 환산했다. 유진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문득 손목에 채워진 눈부신 팔찌를 보았다. 미래를 위한 약속. 그것은 결혼 약속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대가로 주어진 사치품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팔찌를 풀려고 했지만 한 번 잠긴 고리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도 입가에는 처절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보상, 부사장, 강지훈 씨, 당신은 내가 이런 걸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뭘 원했는데? 사랑? 유진아, 사랑만으로는 이 제국을 지킬 수 없어. 난 당신을 아꼈지만 제인송을 더 사랑해. 그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권력과 성공이라는 재단을 위해 기꺼이 사랑을 제물로 바친 남자였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적 강지훈만이 있을 뿐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극도의 배신감은 그녀의 슬픔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를 피워 올렸다. 하지만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강지훈 씨. 지훈은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실수? 내가?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지도 깨진 와인잔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당신은 날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인승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당신 손으로 버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손목의 팔찌를 향해 힘을 주었다. 정교한 세공의 팔찌가 그녀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다이아몬드들이 바닥으로 차갑게 흩어졌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진은 끊어진 팔찌를 그가 내민 서류 봉투 위에 던져버렸다. 당신의 보상 잘 알겠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주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챙겨 들고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유진,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황함이 묻어났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가 제시한 보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이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유진은 입구에서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끝, 아니요, 강지훈 씨.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갔고 텅 빈 레스토랑에는 값비싼 와인 향과 함께 얼어붙은 약속의 파편만이 남았다. 펜트하우스를 나온 유진은 택시를 잡지 않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타는 듯한 뺨을 식혔지만 심장부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잡지 못했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텅 빈 보도블록 위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5년간의 기만으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강변의 낡은 오피스텔 건물에 위치한 그녀의 비밀 작업실이었다. 자인숭에 입사하기 전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건축가의 꿈을 키우던 작은 공간. 지훈조차 모르는 그녀만의 성역이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무감각만이 남아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제도판과 수천 권의 전문 서적이 꽂힌 책장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통유리창 앞에 주저앉았다. 검은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삼킨 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난 5년을, 아니, 지난 6개월을 복기했다. 코드 제로 프로젝트. 지훈은 그것이 제인숭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재무구조와 법적 약점들을 파헤치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녀가 찾아낸 태양의 치명적인 자금 경색 데이터를 지훈에게 넘겼을 때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당신은 천재라고 속삭였다. 유진은 그 정보가 지훈에게 태양을 압박할 무기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기를 태양을 공격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속녀와 결혼 거래를 하는 협상 카드로 썼던 것이다. 그는 유진의 칼로 유진의 심장을 찌른 셈이었다. 밤이 새도록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어젯밤 레스토랑 바닥에 쏟아진 와인과 함께 말라버렸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야망, 그의 무자비함, 그리고 제인숭이라는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불법과 편법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그가 가장 신뢰했던 그녀, 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방패막이이자 설계자였다. 제인승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법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법과 규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유진의 천재적인 건축 설계와 도시 계획 능력 덕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선의로 쓰인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강지훈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회색빛 새벽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울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작업실에 빛이 된 가장 단정하고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깔끔한 워드 파일에 몇 줄의 문장을 타이핑했다. 사직서, 오전 9시, 진승타워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어젯밤 터진 그룹 총수의 약혼 소식으로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코드 제로 MA를 성공시킨 수석 아키텍트 서유진의 등장에 직원들은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서유진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서 실장님이십니다. 유진은 그들의 인사에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수석 아키텍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CEO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비서실 직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압도되어 감히 강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중요한 통화 중이십니다. 유진은 그 말을 무시하고 최고층 회장실의 묵직한 원목문을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창밖을 보며 통화하던 강지훈이 놀라 돌아보았다. 그는 어젯밤 입었던 슈트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새로운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남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채경 씨, 다시 전화하겠소. 그는 전화를 끊으며 유진을 향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서유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어젯밤에 나간 건 당신이야. 예의를 지켜. 유진은 그의 광활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사무실의 인테리어 역시 그녀의 작품이었다. 강지훈의 권위와 세련된 취향을 동시에 드러내도록 설계된 공간. 하지만 이제 보니 그저 텅 비고 차가운 과시욕의 결정체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마호가니 데스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하룻밤 자고 나니 자신의 오판이라 생각했다. 감정에 휩쓸린 여자의 허세일 뿐이라고. 그는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 했다. 유진아, 어젯밤엔 당신도 나도 너무 격했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그는 자비로운 군주처럼 말했다. 이 결혼은 비즈니스야. 당신도 이해해야 해. 태양을 품지 못하면 진송은 위태로워져. 당신과 나의 5년? 소중했지. 하지만 그건, 그래,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이제 우린 현실을 봐야지. 그는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베푸는 자비를 감사히 여기길 바랐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연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결함이 있는 설계도를 분석하듯 그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시선에 지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에서 어젯밤 준비했던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부사장 자리, 그리고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어제 제안했던 것보다 2배로 주지. 지인승 건설의 모든 실권도 당신에게 넘기겠어. 이 정도면 당신의 5년에 대한, 아니,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살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재능이 아까웠고 무엇보다 그녀가 제인승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에 곁에 둬야 했다. 그의 오만한 제안이 끝났을 때 유진은 드디어 움직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지인숭 그룹 사원증과 모든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 카드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서류 봉투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툭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지난 5년간 그와 함께 살았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펜트하우스의 열쇠였다.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모든 가구를 골랐던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곳의 열쇠. 그것 역시 사원증 위에 던져졌다. 찰칵 금소금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단정하게 접힌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다. 그녀가 밤새 타이핑한 사직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열쇠 꾸러미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헌신, 그리고 그가 보상이라고 부른 모욕까지. 지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한 정부로 남거나 둘 중 하나여야 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거절, 이 소리 없는 분노는 대체 무엇인가? 서유진, 당신 지금 뭐 하는? 유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제시한 서류 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젯밤처럼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그 화려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지훈의 자만심을 핥히었다. 서유진, 멈춰. 당장 멈추지 못해. 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대로 나가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진송에서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내 경고 무시하지 마. 그의 외침은 협박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단말마처럼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기 직전 아주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모든 것을 잃는 건 당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쿵!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광활한 CEO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가 보상이라 부른 모욕과 그녀가 버린 5년의 흔적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멍청한 년. 그는 분노로 소리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그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공허한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곧 자신의 나약함을 비웃었다. 감정 따위에 휩쓸려서 제 발로 복을 차버리다니. 그래, 가라지. 어차피 걸림돌이 될 뻔했어. 그는 테이블 위에 열쇠와 사직서를 집어들어 거칠게 서랍에 쳐넣었다. 곧 후회하며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될 거야. 네가 설 자리는 지인숙 말고는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며 태양그룹과의 결혼 준비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서랍 속에 쳐넣은 것이 단순한 열쇠 꾸러미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그리고 서유진이 향하는 곳이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복수의 심연임을. 서유진은 지인숭 타워를 나온 직후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 그녀는 5년간 강지훈과 함께 살았던 그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계했던, 그들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그 공간의 문을 다시 열 용기가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곳은 이제 강지훈의 기만과 배신이 아로새겨진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다. 진성 입사 초기에, 그리고 지훈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두었던 작은 상가와 특허권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지인숭이 서유진은 알았지만 독립된 건축가 서유진의 자산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비상구를 마련해두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에 걸쳐 그녀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수십억에 달하는 자금이 그녀의 차명 계좌로 조용히 흘러 들어갔다. 그녀는 긴 머리를 어깨선까지 무심하게 잘라냈고 값비싼 디자이너의 정장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기능적인 옷들로 옷장을 채웠다. 화려했던 지인숭의 수석 아키텍트 서유진은 죽었다. 그녀가 새로운 거처로 삼은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적한 구석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했지만 누가 사는지 서로에게 관심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곳. 그녀는 가장 높은 층의 구석진 호실을 계약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아닌 삭막하지만 역동적인 테크노밸리의 불빛들이었다. 그녀는 방 하나를 거대한 서버실처럼 꾸몄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인숭에서 다루었던 모든 프로젝트의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녀가 회사를 나가면서 모든 것을 포맷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제인숭의 심장부인 코드제로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서버에 2중, 3중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해 두었다. 한편 강지훈은 서유진의 부재를 며칠이 지나서야 제대로 인지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태양그룹과의 합병 절차와 한채경과의 화려한 약혼 파티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그는 유진이 어딘가에서 울고불고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제시한 보상이 얼마나 달콤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무심하게 지시했다. 서유진 실장 어디 있는지 알아봐. 아직도 감정 정리 중인가 본데 마냥 기다려줄 시간 없어. 부사장 자리 비워둘 수 없다고 전해. 그러나 비서에게서 돌아온 보고는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회장님, 서유진 실장님. 펜트하우스의 모든 짐을 뺐습니다. 사용하던 법인카드, 차량 전부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개인 연락처는 정지 상태이며 거주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지훈은 순간 불쾌감을 느꼈다. 감히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찾아내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증발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돈 떨어지면 기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어디 처박혀서 찌질하게 굴지 말고 내 눈앞에 데려와. 그는 여전히 그녀가 감정적인 상처로 도피 중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수하들이 유진의 흔적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그녀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다. 지훈은 이내 짜증을 거두었다. 됐어. 찾지 마. 제 발로 복을 걷어 찬년이야. 어차피 태양그룹과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지인숭 건설은 한채경 쪽 사람에게 맡겨야 할 수도 있었어. 알아서 사라져 주니 오히려 잘 됐군. 그는 서유진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화려한 성공 가도에 잠시 스쳐 지나간 약간의 성가심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다가올 세기의 결혼식과 지인숭과 태양의 합병으로 탄생할 거대 제국의 청사진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그 무기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판교의 오피스텔에서 유진은 자신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아리아드네 스트래티지. 아리아드네 스트래티지. 크레타의 미궁에 갇힌 테세우스에게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빠져나올 씨를 건네준 공주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로 등록했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소유주를 완벽하게 숨겼다. 아리아드네 스트래티지는 표면적으로는 기업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펌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이라는 미노타우로스가 갇힌
진숭이라는 미궁을 무너뜨릴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강지훈의 탐욕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진숭 내부에 숨어 있는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김동철. 3년 전 진숭의 강제 인수합병된 미르테크의 대표였다. 미르테크는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자재 특허를 보유한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다. 강지훈은 그 기술을 탐냈고 유진은 당시 그 기술을 활용한 제인숭의 차세대 RD 센터 설계를 담당했다. 지훈은 미르테크에 의도적으로 자금 압박을 가하고 주가를 조작해 결국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켰다. 유진은 그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숭의 더 큰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훈의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김동철 대표는 모든 것을 잃었고 충격으로 쓰러진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는 지금 작은 지방 도시에서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유진은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익명의 제3자를 거쳐 김동철에게 접근했다. 아리아든의 스트래티지입니다. 우리는 3년 전 진숭 그룹의 미르테크 적대적 M&A 과정에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에 잃어버린 명예와 기술을 되찾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회신 바랍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거래입니다. 며칠 후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김동철에게서 답장이 왔다. 유진은 그에게 당시 M&A 과정에서 강지훈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핵심 증거 자료의 일부를 보냈다. 그것은 오직 강지훈과 법무팀, 그리고 당시 RD 센터 설계를 위해 기술 검토 보고서를 올렸던 유진만이 알 수 있는 자료였다. 김동철은 경악했고 이내 분노로 떨었다. 그는 아리아든의 스트래티지의 실을 잡기로 결심했다. 유진의 두 번째 목표는 진숭 내부였다. 그녀는 진숭의 소액주주 연대 대표인 박민수 이사를 주목했다. 박 이사는 제인숭의 창립 멤버였으나 강지훈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 사후 경영 일선에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훈이 장악한 이사회와 우호 지분에 밀려 번번이 패배했다. 유진은 박민수 이사에게도 접근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박 이사의 개인 비서를 통해 진숭의 내부 감사 자료로 위장한 데이터 파일을 전달했다. 파일에는 강지훈이 코드 제로 M&A를 진행하면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 내역 일부와 그 자금이 한채경 일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담겨 있었다. 박민수 이사는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지훈의 계략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자료의 정확성과 치밀함은 진승의 최고 위급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흐름도는 유진이 지훈의 지시로 직접 설계했던 바로 그 자금 세탁 루트였다. 박 이사는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 자료가 강지훈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칼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리아든의 스트래티지라는 미지의 존재와 손을 잡았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만큼 진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도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과 한채경의 세기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신라호텔 영빈관에 모였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로 장식된 화려한 예식장,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그리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강지훈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채경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으며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만끽했다. 그는 지인승과 태양이라는 두 개의 제국을 손에 넣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그는 잠시 서유진을 떠올렸다. 지금쯤 어디서 이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어리석은 여자.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저 하객들 중 한 자리에라도 앉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판교의 어두운 오피스텔. 서유진은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떠 있는 결혼식 생중계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려한 신랑 신부가 아닌 하객석에 앉아 있는 인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스캔하고 있었다. 저들 중 누가 강지훈의 진정한 방패막이인지, 누가 가장 먼저 돌아설 배신자인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지인승의 다음 분기 핵심 프로젝트인 판교 AICT 개발 계획서의 허점을 분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의 가장 빛나는 순간, 유진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만들기 위한 망치를 들고 있었다. 결혼식의 축포 소리는 그녀에게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강지훈의 달콤한 신호는 사실상 비즈니스 협상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그와 한채경은 지인숭 타워의 회장실에서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인 판교 AICT의 청사진을 검토했다. 이것은 두 제국의 결합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이었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한채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설계도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커요. 지훈 씨, 태양의 자본과 지인숭의 기술력이 만났으니 완벽한 첫발을 내디뎌야 해요. 강지훈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걱정 마, 채경 씨. 이 판교 AICT 계획안은 완벽해. 내가 찐승에서 가장 신뢰하던 인재가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그 인재는 없지만 그녀가 남긴 설계도는 여전히 유효하지. 그는 서유진을 떠올렸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성가신 과거일 뿐 이미 소멸된 위협이었다. 그는 제인숭의 법무팀과 건설팀을 믿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지인숭, 태양연합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AI 두뇌들이 집결할 꿈의 도시. 언론은 연일 강지훈과 한채경의 경영 능력을 찬양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듯 보였다. 첫 삽을 뜨기 위한 착공식 날짜까지 확정되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돌멩이였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긴급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푸른 숨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환경단체에서 판교 부지 개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코웃음을 쳤다. 푸른 숨? 돈이나 뜯어내려는 하이에나들이겠지. 법무팀에 연락해서 당장 막아. 돈으로 해결해. 얼마를 달라는 거야? 하지만 비서실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가 멸종 위기종인 수원 청개구리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수원 청개구리?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부지 매입 전에 환경 영향 평가는 다 끝냈잖아.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초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해당 서식지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인숭이 고의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5년 전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서유진이었다. 당시 유진은 서식지 가능성이 프로젝트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지우는 진승의 미래에 개구리 따위가 장애물이 될 순 없다며 용역업체를 압박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유진에게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했고 유진은 그 지시를 따랐다. 젠장, 지후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 보고서 원본은 폐기했잖아. 그들이 어떻게 그걸 손에 넣은 거지? 한채경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훈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태양의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걸 왜 미리 말하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걱정 마.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법무팀에서 알아서 할 거야. 언론에 새어 나가지 않게 단속해. 하지만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었다. 푸른 숨이라는 유령 단체는 제인숭의 그 어떤 회유나 압박에도 넘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제인숭의 법무팀이 제시하는 합의금 대신 정밀 환경 재조사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착공식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인숭의 철옹성 같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강지훈은 분노했지만 이것이 서유진의 소행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나빴거나 내부에서 퇴출된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닥달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방향에서 날아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인숭 그룹에 대한 예비조사 통보가 날아왔다. 제목은 판교 AICT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 및 비자금 조성 혐의였다. 금감원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진승이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 위해 현지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유진이 지훈의 지시로 설계했던 바로 그 자금 세탁 루트의 일부였다. 진숭건설이 해외 유령 컨설팅 회사에 설계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그 돈이 다시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어와 현금화되어 로비 자금으로 쓰인 내역이었다. 그 유령 컨설팅 회사의 이름은 에리에드니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이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자금 흐름은 나와 서유진 그리고 재무팀의 최 상무밖에 모르는 일이야. 최 상무는 내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원 청개구리 서식지 보고서 그리고 비자금 루트.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비밀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서유진.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뱀처럼 기어 나왔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 여자가 감히. 한채경은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장 신뢰했다던 그 인재 말인가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승의 치부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거예요? 그녀의 비난에 지훈은 대꾸할 수 없었다. 진승, 태양연합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세기의 결합은 세기의 스캔들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태양그룹의 한 회장, 한채경의 아버지, 이 경로하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대표, 지금 이게 무슨 망신인가? 내 딸과 태양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나?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합병 자체를 재검토하겠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제국을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는 당장 서유진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고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돈이나 직위에 미련이 있을 것이라,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제인성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했다. 사설 흥신소는 물론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비밀 보안팀에게 명령했다. 서유진을 찾아 24시간 안에 그녀가 숨쉬는 공기까지 알아내. 이건 명령이야. 그는 그녀를 협박해서라도 혹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가 가진 자료를 회수해야 했다. 그의 부하들은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가족, 친구, 대학 동문, 그녀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이들을 탐문했다. 그녀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든 것이 깨끗했다. 그녀가 제인숭 타워를 걸어나간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서유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그의 비밀 보안 팀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지훈의 사무실에 섰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지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뭐가 불가능해? 고작 여자 하나 찾는 게.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그녀는 유령입니다. 모든 은행 계좌는 회사를 그만두기 며칠 전에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그녀 명의의 부동산과 상가들 역시 몇 달 전에 모두 처분되었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출국 기록도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날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저희는 지금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우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과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 여자가 내 제국을 무너뜨리게 둘 순 없어. 그의 고함이 텅 빈 사무실을 울렸지만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절규였다. 그는 자신이 버린 사랑이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박태수 부장검사의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 성체였다. 그는 지인숭 그룹과 태양그룹의 합병을 주시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환경단체의 가처분 신청. 이것들은 분명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지만 강지훈이라는 교활한 짐승의 심장을 꿰뚫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지인숭의 법무팀은 언제나 꼬리만 자르고 도망치는데 능숙했다. 박태수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노려보았다. 강지훈이 부친에게서 그룹을 물려받은 후 지인숭의 자산은 기형적으로 부풀려졌지만 그 과정은 늘 불투명했다. 그는 지인숭이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저수지로 향하는 물길은 수백 개의 차명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장벽을 뚫을 망치가 필요했다. 그날 새벽 그의 암호화된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대검찰청 최고 보안 등급을 우회하여 들어온 유령 메일이었다. 그의 수사관이 경악하며 보고했지만 박태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 아니라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는 격리된 네트워크망에서 메일을 열었다. 본문은 없었다. 오직 미궁의 열쇠라는 제목의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의 암호는 지인숭그룹의 창립기념일과 태양그룹의 창립기념일을 조합한 지극히 내부적인 숫자였다. 박태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암호를 입력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인숭 그룹 비자금 저수지의 전체 설계도였다. 그것은
단순한 계좌 목록이 아니었다. 자금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세탁되며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모든 흐름이 마치 복잡한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강지훈이 판교 부지 매입을 위해 정치권에 뿌린 돈은 이 거대한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지류에 불과했다. 이 자료는 지인숭의 심장부에서 직접 설계한 자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박태수는 숨을 죽인 채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충격에 휩싸였다. 비자금 흐름도와 함께 미르테크, 밀텍 기술 탈취 사건이라는 별도의 폴더가 존재했다. 3년 전 지인숭 건설에 헐값으로 합병당한 후 대표가 자살을 기도했던 바로 그 비운의 중소기업이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를 종결했었다. 폴더 안에는 지인숭이 미르테크의 친환경 신소재 특허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탈취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가득했다. 미르테크가 특허를 출원하기 1년 전부터 지인숭의 내부 RD 보고서에 해당 기술의 핵심 로직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것은 당시 제인숭 건설의 실무를 총괄했던 서유진이었다. 박태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제보자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인가? 하지만 다음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는 이 제보자의 의도를 깨달았다. 유진이 올린 최초의 보고서에는 미르테크와의 공동 개발 및 정당한 기술 이전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강지훈의 붉은 펜으로 그어진 X 표시와 함께 즉시 플랜 B 기술 선점, 진행이라는 차가운 지시가 적혀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유진이 몰래 도와주었던 미르테크 측이 진숭의 탈취 시도를 눈치채고 항의하자 강지훈이 직접 나서서 미르테크에 자금 압박을 가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녹취 파일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윤리적인 제안을 묵살하고 그녀의 설계안을 자신의 범죄에 이용했던 것이다. 박태수는 제보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비밀을 설계했던 여자,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버림받은 여자, 서유진.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의 칼을 검찰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아리아든의 스트레티지. 유진은 자신을 미궁의 실을 건네는 공주로 명명했다. 박태수는 이 실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검찰총장에게 독대를 신청했다. 자료를 본 총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제인숭과 태양의 결합은 현 정부의 경제 성과 중 하나로 홍보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결합이 불법과 부패로 얼룩져 있음을 증명했다. 박 부장, 이 자료 감당할 수 있겠나? 제인숭과 태양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네. 정권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걸세. 박태수의 눈이 독사처럼 빛났다. 총장님,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괴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단호함에 총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네. 특수사부의 정권을 위임하지. 법과 원칙대로 모조리 쓸어버리게. 지인승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판교 AICT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태양그룹 측 이사들을 설득하는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서유진의 행방을 좇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지 위협을 느껴서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자료가 과거의 것디라고 치부했다. 그때였다. 지인숭 타워 1층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입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보안 게이트를 뚫고 엘리베이터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고층의 CEO 사무실이었다. 강지훈은 이사들과 회의를 하던 중 비서실장의 다급한 인터폰을 받았다. 회장님,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야? 감히 누가?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박태수 부장검사가 냉정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와 회의실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한채경을 비롯한 이사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강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박태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낭독했다. 지인승그룹 회장 강지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 지금부터 진승타워 본사와 회장 자택, 그리고 여기 계신 주요 임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횡령과 배임은 예상했을지 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니었다. 그것은 미르테크 사건을 의미했다. 서유진, 그 여자가 그 여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녀가 감히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수사관들은 강지훈의 책상, 개인 금고, 그리고 모든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멈춰. 내 변호사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 지훈이 발악했지만 박태수는 그의 팔을 붙잡는 보안 요원들을 제지하며 말했다. 강 회장님, 지금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얌전히 협조하시죠. 아, 그리고 한채경 사장님, 박태수의 시선이 창백하게 굳어있는 한채경에게 향했다. 태양그룹 역시 이번 미르테크 기술 탈취의 공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탈취한 기술이 지인승 태양연합의 핵심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니까요. 태양그룹 본사에도 지금 저희 수사관들이 가 있습니다. 한채경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것은 지인승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태양그룹까지 함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지훈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처가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다. 두 사람의 세기의 결합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판교의 오피스텔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유진은 지인승 타워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자신이 과거에 설계했던 애 백도어를 통해 회장실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지훈의 분노에 찬 얼굴이나 한채경의 절망적인 표정이 아닌 압수되는 서버와 서류 박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태수 검사에게 진짜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전달했다. 그것은 강지훈의 사무실 벽난로 뒤 오직 유진만이 아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미궁의 모든 비밀 통로를 검찰에게 열어주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승 그룹의 심장을 멈춰 세웠다. 주주총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강지훈의 제국은 이제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지인승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아니, 열릴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이 소집한 것이 아니라 태양그룹 측과 박민수 이사를 위시한 소액주주연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강제로 개최된 것이었다. 지인승 타워의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변호인단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에 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에 오만함 대신 창백한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채경과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은 가장 앞줄, 그러나 지훈과 가장 먼 거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지훈에게 단 한 번도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지인승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인승의 공범으로 묶여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치욕을 겪고 있었다. 세기의 결합은 이미 세기의 사기극으로 전락한 뒤였다. 언론의 플래시는 쉬지 않고 터졌고 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이 내뿜는 적대감으로 끌어올랐다. 강지훈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명백한 오해와 일부 세력의 음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 강지훈은 진승을 위해 그의 변명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닥치시오. 객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마이크를 잡고 일어선 것은 소액주주 연대의 대표 박민수 이사였다. 그는 강지훈이 선대 회장 시절부터 모셨던 노신사였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음해라고? 오해라고? 강지훈 회장, 당신이 지인송을 위해 한 짓이 고작 비자금을 조성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둑질하고 당신의 야망을 위해 그룹 전체를 불법의 소굴로 만든 것이었소. 그의 일갈에 장래가 술렁였다. 지훈의 변호사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성난 주주들의 파도는 막을 수 없었다. 박민수 이사는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오며 손에 든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여기 아리아든의 스트레티지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목숨을 걸고 보낸 자료가 있어. 강지훈 회장이 진숭의 주주들을 어떻게 기만했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거요. 그는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뜬 것은 박태수 검사에게 넘어간 자료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것은 코드 제로 MA의 진짜 계획안이었다. 유진이 지훈에게 처음 제출했던 원본, 그리고 지훈이 그것을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이 태양그룹을 합병한 뒤 2년 안에 한채경 일가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태양그룹의 핵심 자산만 지인숭으로 빼돌린 뒤 껍데기만 남겨 매각하려 했던 플랜 G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저건 한채경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심장을 부여잡았다. 강지훈은 태양그룹을 파트너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이다. 한채경과의 결혼은 그 먹잇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연극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저 자료가 유진의 개인 서버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강당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태양그룹 측 이사들이 고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쳐나왔고 지인승의 주주들은 사기꾼 강지훈 물러나라를 외쳤다. 강지훈은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뒷걸음질 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인승도 태양도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플래시 세례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박태수 부장검사가 냉엄한 표정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강당을 가로질러 망연자실한 강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의 소음을 압도했다. 어젯밤 당신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와 미르테크 기술 탈취 원본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서유진 씨에게 플랜 B를 지시한 친필 메모와 함께 박태수는 서류를 들어 보였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여 법원으로부터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횡령, 배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지훈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강지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박태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강당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길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혼란의 절정에서 강지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리아든의 스트레티지, 박민수 이사가 외쳤던 그 이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압수수색이 있기 며칠 전 그가 서유진을 미친 듯이 찾고 있을 때 그의 보안팀장이 올린 보고서의 한 구석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다. 지인성 내부망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시도한 IP 추적 결과 판교의 아리아든의 스트레티지라는 신생 컨설팅 펌으로 확인됨. 연관성 조사 중. 그때 그는 그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임을 깨달았다. 아리아든의 미궁, 서유진.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심장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검찰에 잡혀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수사관들을 미친 듯이 뿌리쳤다. 놔, 으아. 그는 주주들과 기자들, 그리고 검찰의 방어선을 짐승처럼 뚫고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회장님, 강지훈, 멈춰. 수사관들이 뒤따랐지만 지인승 타워의 구조를 송금 보듯 꿰고 있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오직 그와 유진만이 알던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로 몸을 던졌다. 그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키를 눌러 위치를 파악하고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몰고 미친 듯이 제인승 타워를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단 하나, 판교의 아리아든의 스트레티지였다. 그는 서유진을 만나야 했다. 만나서 물어야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1시간 뒤 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에 젖은 강지훈이 판교의 최첨단 오피스텔 로비에 섰다. 그는 보안팀의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기억해냈다. 42층 가장 구석의 사무실. 그는 경비원의 재질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딩동. 42층에 도착하자 에리엇니 스트래티지라는 심플한 은색 명패가 붙은 문이 보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오직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만이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니터들 앞 통유리 창을 등지고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짧은 머리, 낯선 검은색 옷. 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서유진이었다. 모니터에는 방금 전 제인숭 타워 주주총회의 아비규환과 자신이 미친 듯이 도망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유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도 증오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계산을 끝낸 설계자의 차가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주 옅게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 너였어. 처음부터 전부 내 짓이었어. 강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수원 청개구리, 비자금 장부, 그리고 한채경까지. 네가 날 이 미궁 속으로 밀어넣은 거야.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십 개의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것처럼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당신이 스스로 들어간 거지. 난 그저 당신이 만든 미궁의 설계도를 세상에 공개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빠뜨린 결함들을 하나씩 지적해 줬을 뿐이고. 왜, 대체 왜, 지훈이 절규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널 버려서 고작 그깟 사랑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부사장 자리, 돈, 명예. 그걸 다 걷어차고 고작 이런 복수를 하겠다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경멸과도 같은 감정이 스쳤다. 당신은 날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미르테크의 김동철 대표를 배신했고, 지인승의 주주들을 배신했고, 태양그룹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당신을 도왔던 과거의 서유진을 배신했죠. 그녀는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동철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난 그들에게 당신이라는 괴물을 사냥할 씨를 건네주었을 뿐이에요. 아리아드네처럼 강지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랑의 배신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었다.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발밑에 깔려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설계하에 연합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힘이 풀린 다리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강지훈이 절망적인 눈으로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박태수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유진을 지나 바닥에 주저앉은 강지훈에게 고정되었다. 유진이 지훈이 도망친 직후 박태수에게 이 주소를 전송했던 것이다. 박태수가 강지훈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강지훈, 미궁은 끝났소. 강지훈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자신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실패작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박태수 검사 일행을 보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한 사람, 통유리창을 등지고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처절한 패배감. 자신이 지인숭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치부했던 그녀가 사실은 지인숭을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제발, 유진아. 수사관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다. 그제야 그는 반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그녀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발악했다. 이거나, 난 유진이한테 할 말이 있어. 들었잖아. 저 여자도 공범이라고. 박태수 부장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제압하는 수사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훈, 얌전히 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뿌리치고 유진을 향해 외쳤다.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말해. 그는 여전히 이것이 거래라고 믿고 싶었다. 돈? 그래, 돈이 필요해서 일했어? 내 전 재산, 지인승 지분, 아니, 태양그룹에서 받을 것까지 전부
전부 너한테 줄게. 제발, 제발 이쯤에서 멈춰줘. 응? 우리가 어떻게 5년을 함께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서 애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광기 어린 제안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돈? 그녀가 나지막이 되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사무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듯 선명했다. 강지훈 씨, 당신은 5년의 사랑도 돈으로 환산하더니 당신의 몰락도 돈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군요.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협박이었다. 그의 눈이 다시 핏발로 물들었다. 너도 무사하지 못해. 네가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웃기지 마. 이 모든 불법, 진숭의 모든 비자금 루트, 그거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한 거야. 넌 내 공범이야. 나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지는 거라고. 이 멍청한 년아.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유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가장 비열한 수였다. 그는 유진 역시 자신처럼 처벌이 두려워 이 짓을 멈출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의 뒤에 서 있는 박태수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받은 박 검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지훈, 당신이 모르는 게 있군. 박태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서유진 씨는 우리에게 자료를 제보하는 첫 순간부터 미르테크 기술 탈취건을 포함한 본인의 모든 불법 행위 가담 사실을 자수했소. 제인숭의 비자금 설계가 본인의 작품이었음도 인정했지. 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뭐라고? 그는 유진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박태수가 말을 이었다. 법원은 서유진 씨가 당신 강 회장의 위력과 지시하에 어쩔 수 없이 행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인숭과 태양이라는 거대하게 카르텔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점을 참작했소. 그녀는 공익 제보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그녀를 묶어둘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마지막 족쇄마저 그녀 스스로 끊어버린 뒤였다. 그녀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그 서늘한 결단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미궁 속에 갇힌 길 잃은 괴물일 뿐이었다. 수사관들이 다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번에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오만과 분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칠흑 같은 절망이 밀려들었다. 쿵. 그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강지훈이 제인숭의 제왕이 그가 버린 여자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사랑을 배신한 재벌 CEO 결국 무릎 꿇고 유진아. 그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흘려보는 순도 100%의 패배와 후회의 눈물이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가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진심이었어. 하지만 진숭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유진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돌려놓을게. 그는 그녀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싶은 듯 바닥을 기었다. 그의 사랑 고백은 너무 늦었고 너무나 비참했다. 유진은 자신에게 기어오는 그 남자를, 한때 자신의 세상이었던 그 남자를, 이제는 완전히 부서진 그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용서?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소리에 지훈의 울음소리가 잠시 멎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은 그와 눈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그의 젖은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당신은 날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단호했다.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유일하게 당신을 믿어주었던 당신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나의 사랑을, 김동철 대표의 기술을, 박민수 이사의 충언을,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까지 모두 제물로 바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사랑은 당신이 태양그룹의 딸과 약혼을 발표하던 그날 밤 당신의 보상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감정 따위는 처음부터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박태수 검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검사님, 이제 데려가세요. 안 돼, 안 돼. 유진아, 서유진. 강지훈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절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쿵, 사무실 문이 닫히고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추던 수십 개의 모니터를 하나씩 천천히 껐다. 강지훈의 제국이 무너지던 그 화려한 불빛들이 암흑 속으로 잠겼다. 1년 후 이필러그 서울구치소의 비좁은 독방. 수인복을 입은 강지훈은 1년 전에 그 오만한 CEO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1심에서 횡령, 배임, 기술 탈취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다. 그의 눈은 저녁 뉴스가 나오는 작은 벽걸이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 진송그룹은 계열사 분리 매각 및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사실상 공중분해되었으며 태양그룹 역시 한 회장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진숭의 불법 행위로 파산했던 미르테크는 피해 보상금과 익명의 투자금으로, 익명의 투자금. 강지훈은 그 단어에 쓴웃음을 지었다. 아리아든의 스트래티지. 서유진.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설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창문에는 차가운 쇠창살이 밝혀 있었다. 그는 검찰 조사 내내, 그리고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서유진을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서면 증언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25년의 형기가 자신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벌은 자신이 버린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 순간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자신을 내려다보던 유진의 그 차갑고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평생 동안 매일 밤 그를 찾아올 영원한 감옥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남은 평생을 사무치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같은 시각 그리스 산토리니의 한 작은 마을, 하얀색 건물들이 절벽을 따라 늘어선 곳, 서유진은 작은 건축 사무소의 테라스에서에게 해이 눈부신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리아든의 스트래티지를 통해 진승에서 받아야 할 거액의 퇴직금과 위자료를 법적으로 모두 받아냈고 그 돈의 대부분을 미르테크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한 익명의 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거대한 마천루나 AICT의 설계도가 아닌
전쟁 고아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의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설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치유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소 대신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난 듯한 희미하지만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미궁은 끝났고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